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총균세 중에서 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. 자, 병균이 전파되는 4가지 방법 말씀드릴 거예요. 그러니까 총균세에서 다루는 그런 주제의 아주 핵심 내용은 아닙니다. 그런데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어떤 주제였는데, 그 주제 자체가 되게 잘 기술이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의학 서적을 보면은 어때요? 되게 딱딱합니다. 그러니까 이 균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일단 균 분류를 알아야 되고요. 그러니까 뭐 균이 뭐 세균인지 바이러스냐, 아니면 뭐 진균이냐, 곰팡이 같은 놈들이죠. 아니면 뭐 리케차 같은 작은 곤충류냐, 뭐 또 기생충이냐, 뭐 이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다 다르게 막 또 되게 세분화돼가지고 다 이제 따로따로 설명을 하고 있고, 뭉뚱그려서 설명한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막 많이 뭉뚱그리진 않아요. 근데 이거는 이제 일반 서적이죠. 일반 대중 교양 서적이다 보니까 이 균 이러면은 이걸 몽땅 다 포함합니다. 다 포함하는 균의 내용이고, 그걸 토대로 되게 잘 풀어냈어요.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이 의학 서적보다 더 쉽게 또 통찰을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을 저는 좀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어떤 다 뭐 몽탕 이제 합쳐서 그냥 균이라고 합시다. 그럼 이 균이 어떤 사람한테서 다른 사람으로 이제 전파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. 그 과정을 크게 이제 4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어요. 자,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. 기다리기. 예.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균이 이렇게 들어왔어요. 그러면은 이 균이 어떻게 다른 사람으로 가야 되는데 얘는 그냥 되게 소극적인 거예요. 아주 그냥 기다려요. 그러면 얘가 꼭 가다가 수명이 돼서, 아니면 이 균으로 인한 질병 때문에 죽겠죠? 그러면은 이게 전파가 안 되잖아요. 그냥 흙으로 갈 거 아니에요. 근데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. 어떤 경우냐면 뉴기니, 그러니까 파푸아뉴기니, 뉴기니에서는 식인 풍습이 있었죠. 사람이 죽으면은 먹었잖아요. 이게 먹으면 다시 이제 균이 들어가는 겁니다. 그렇게 이제 전파가 됐던 그런 질환이 쿠루병입니다. 쿠루병. 예. 예, 사실은 이거는 이 세균, 바이러스, 진균, 뭐 리케차, 기생충 다 아닙니다. 이거는 이제 프라이온이라고 하는, 사실 이거는 뭐 균, 어떤 살아있는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균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데 어쨌든 그냥 균이라고 봅시다. 예. 이 쿠루병은 프라이온 디지예요. 프라이온에 의한 뇌신경 쪽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병인데요. 어쨌든 그런 거는 이렇게 되게 소극적으로 기다려서 전파가 됩니다. 근데 이제 뭐 사람이 꼭 사람을 먹는 건 아니잖아요. 뭐 돼지 같은 걸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 돼지도, 돼지 안에 이렇게 병이 있었다면 돼지가 막 이렇게 직접적으로 막 사람한테 전파시키고 이런 건 아니고요. 사람이 이 돼지를 먹었을 때, 덜 익혀가지고 먹었을 때, 이럴 때 이제 전파되는 그런, 돼지나 뭐 안 익은 달걀이라든지 이런 걸 그냥 생으로 먹었을 때 전파되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. 그런 병도 그러니까 살모넬라라든지, 예, 아니면 뭐 어떤 선무충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돼지에 사는 어떤 기생충 같은 겁니다.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먹었을 때 사람한테서도 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되게 소극적인 방법이죠.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죽어서 누가 먹어야지 뭔가 병을 이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.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적극도가 올라가는데요. 뭐냐면 곤충을 매개하는 거예요. 곤충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병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.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이제 옮기려면 그러면은 이걸 직접 이렇게 옮기지는 못하고 이 곤충, 모기 같은 뭐 이런 게 이제 무는 거예요, 여기를. 물었다가 다시 이 사람 물면 전파가 되겠죠. 그래서 모기에 의해서 매개되는 병은 말라리아가 대표적입니다. 말라리아. 그리고 벼룩이 있죠, 벼룩. 예. 벼룩이 그 유명한 페스트, 흑사병을 매개하는 그런 병이고요. 그다음에 이는 이제 발진티푸스를 매개했고요. 그다음에 채채파리라고 있어요. 채채파리. 파리 중에 아주 뭐 특수한 종류죠. 이건 이제 아프리카 수면병이라는 거를 매개합니다. 네, 이게 되게 좀 위험한 질병이에요. 수면병도. 그래서 이런 어떤 모기라든지 벼룩이라든지 이라든지 파리를 매개로 해서 다른 개체로 병을 옮기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요. 세 번째는 직접 접촉을 하는 거예요. 접촉. 자, 그러니까 이 병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이 병이 예를 들어 성기라든지 성기를 통해서 매개하는 그런 병이 뭐가 있죠? 매독이죠, 매독. 해서 다른 어떤 성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 병이 이제 전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. 또는 이제 피부에 이제 이 균이 잔뜩 몰려 있는 거예요. 피부. 그러면 이거는
천연두입니다. 천연두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 접촉에 의해서 이 접촉을 하면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옮길 수가 있는 겁니다. 예, 그런 병이 있고요. 그다음에 네 번째가 그래도 이거는 접촉을 뭔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뭐 살같이 맞닿는다든지 이건 뭐 일단 성관계라는 게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뭐 이렇게 아주 뭐 널리 퍼지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. 근데 뭐 피부는 그렇지도 않죠. 그렇지만은 이 네 번째는 완전 장난 아닌 거예요. 뭐냐면 공기를 이용합니다. 공기를 이용해서 전파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렇게 균이 이렇게 있다가 이 사람이 재채기를 애취하면은 뭐 이렇게 퍼져나가는 겁니다. 예. 잘 알고 있죠, 여러분들 다. 인플루엔자입니다, 인플루엔자가 그런 식으로 이제 전파가 됩니다. 감기도 마찬가지고요. 예. 그다음 백일해라고 하는 그런 병이 있어요. 우핀 커프라고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심하게 기침을 하게 하는 그런 이제 질환입니다. 이거 다 예방 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죠. 감기 빼고 인플루엔자는 매년 하는 거고 백일해도 이제 DPT 중에서 이제 P가 퍼투시에서 백일해 예방 접종입니다. 그래서 이건 제가 백신 할 때도 설명드렸죠. 그러니까 이거는 사백신, 즉 불활성화 백신이기 때문에 여러 번 접종을 해야 된다. 뭐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아기 같은 경우에는 2, 4, 6 막 이렇게 이제 접종을 하게 되죠. 잠깐 빠졌네요. 어쨌든 공기를 통해서 매개하는 그런 병입니다. 근데 공기만 매개하는 건 아니고요. 뭐 이렇게 변을 통해서 설사를 일으켜가지고 이 설사에 막 엄청난 균이 있는 거예요. 이게 이제 콜레라입니다. 예, 콜레라가 이제 이렇게 설사로 이제 막 빠져나갑니다.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. 설사한 걸 누가 먹어?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, 그게 이제 하수도 처리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변하고 우리가 마시는 물이랑 이렇게 분리가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 경우에는 전파가 돼서 엄청나게 엔데믹하게 이 균이 막 이렇게 전파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. 뭐냐면 이게 피부에 뭐가 나타나고 성기에 뭐가 나타나고 또는 뭐 기침을 한다든지 설사를 한다든지 이런 건 다 뭐예요? 이런 거는 질병의 증상입니다. 예. 근데 질병의 증상이 어떻게 일어났어요? 이 균이 뭔가 더 잘 퍼지도록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일어났죠. 예. 그러니까 이러한 증상들은 균이 새로운 숙주를 찾도록 의도된 그런 과정 중에 나타난 것이다 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이제 또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가진 통찰이에요. 또는 뭐 어떤 다른 문헌 레퍼런스에서 따온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모든 증상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. 여기에서는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는 있는데 다른 병들 뭐 우리가 심장병이라든지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간질환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이 원칙을 적용을 하시면 안 돼요. 근데 어쨌든 최소한 여기에서 제가 설명드린 그런 질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증상이 균이 새로운 수출을 찾도록 어떻게 의도된 그런 과정 중에서 나타난 그런 걸로 볼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총균세 중에서 균 강의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. 병균이 전파되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